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왜 또 올랐을까? 편을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2조 달러 연방 준비 은행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지원 정책이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우픈 내용으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쓸만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커가 오일러 파이낸스를 공격을 해서 자금을 탈취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개미겠죠. 예, 개미가 진짜 해커 지갑 주소에다가 TXID 메모를 좀 장문의 글을 좀 썼다라고 합니다. 그 글은 영어로 남기셔야 돼요. 예, 한글로는 못 읽겠죠. 네, 제발 부디 90에서 80% 정도 돌려주면 안 될까? 나는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전 재산이 78 WST 이더에 오일 파이낸스에 H했을 뿐이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른다. 나는 지금 망가진 인생을 되어버렸고 너는 인생 역전이 됐는데 너가 망가진 인생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해커가 78 이더가 아니고요 100 이더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생긴다라고 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본인에 있는 글짓기 모두 다 갈아 넣어가지고 감정을 울릴 수 있도록 글을 쓰시면 그나마 저런 효과도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은행 붕괴 속에 미국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있었다. 미국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 압력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돈을 암호화폐로 옮기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20K에서 25K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간 비트코인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6,000달러를 향해 상승하기 전에 실현 가격에서 지지를 좀 받았고 매도세에서 불구하고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오래 전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포에 있는 대장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주포가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NFT 시장은 갈수록 침체가 되어가고 있고 블루칩이었던 분류였던 그런 애들이 요즘은 힘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변화인 것 같다라는 유저들에 따른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더 코어 개발자 회의가 4월 12일 상하이 하드포크 잠정 결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4월달 이슈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사 헤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 시장은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 같다. 연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영향성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금융 리스크를 BTFP로 해소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시도함으로써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아서 헤이즈의 언급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ECB 금리 내용이 나와 주기도 했었죠. 근데 ECB 쪽은 전체적으로 각 나라마다에 있는 평균치로 보았을 때는 물가가 생각보다 수치화적으로 볼 때 별로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개개인별로 인한 국가별로 보았을 때는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ECB도 이제 7월 달부터는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장 늦게 끝나는 유럽 쪽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침체 확률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35% 정도를 늘려놨고요. 그 배경은 중소은행 위축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유동성 지원 결정이 되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또 약간의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제가 저번에 언급을 했었을 때도 이거 되게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이 CEO가 우리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게 스위스 당국에서 유동성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곧바로 540억 달러 차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명의 여지를 남겼죠. 야, 우리 이거 선제적 조치야. 아니죠. 예, 돈이 없는 게 진짜로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말장난에 우리 놀아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볼 건 명확하게 보고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기에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이 은행 폐쇄는 인출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금 시스템은 건전하고 괜찮다라고 달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채권 투자자는 보호 안 해준다라고 했고요. 미국 은행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공동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형 은행 11곳에서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줄 거라고 나왔습니다. 뭐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등등 각출을 해서 이렇게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언 캐피탈 분석가가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유동성, 은행 위기는 끝났다. 그래서 연준의 위기 막을 돈은 없지만 시중 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회계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지금 건들 사이즈가 아니죠. 네, 이거 건들게 되면 자금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안 건들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주니까 또 되게 웃긴 게, 이번 일주일 만에 이번에 대차 대조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또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우리 닉 기자 형이, 야, 이번 주 연준에서 차입을 했다. 그래서 1,480억 달러 순 할인 창구 차입과 119억 달러 은행 텀 펀딩 프로그램 합쳐서 1,602억 달러 플러스 1,428억 FDIC가 압류한 은행의 차입금까지 합치면 총액 3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 지난주 동안 2,970억 달러 증가를 했고, 2020년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지난 4월 이후 양적 긴축 QT 절반이 일주일 만에 취소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QT에 있는 효과가 나오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QT 부분을 약간의 좀 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돈 풀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효과도 좀 없지 않아 있겠냐고 하는데, 저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바이든 씨가 좀 거짓말을 너무 많이 치고 있어서 좀 꼴보기가 좀 싫어요. 왜냐면 물가와의 전쟁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무장관은 다 입장이 다르다고 했죠. 바이든 씨와 그 다음에 앨런 누나와 앨런 재무장관과 그다음에 연준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여기는 일단 상황을 보고 중립으로 가고 있고, 앨런 재무장관은 일단 실업자 좀 더 만들고 인플레 빨리 잡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는 일단 나 대선 먼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여기에 일단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연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이든은 물가 잡는다고 했지만 그럴 거면 지금 구제 안 하는 게 낫겠죠. 조금 더 부러뜨리고 하는 게 맞는데 미리 구원하고 구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일단은 사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건 맞지만 조금 더 부러지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CPI가 더 빨리 내려갈 거니까. 근데 이거 바이든 씨가 물거품 했죠. 그래서 연준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냐, 현재 생각이 중요하겠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건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도 돈은
풀린 건 용인을 좀 하고, 그 대신 이건 금융 구제 프로그램 부분으로 은행권에 대해서만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풀리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출이 빠져나갔던 부분에 있는 그 곳간만 채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렇게 물가의 자극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꺾이는 형태가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그것까지 좀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번에 가장 수혜자는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모건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대형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20조 원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물 시장에 따른 요동폭도 좀 컸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옵션 만기도 돌아오기도 했었죠. CME 비중이 상승 후 하락을 좀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원래 CME 쪽에 있는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작년 연말 때까지죠. 작년 연말 때까지는 숏 ETF 상품군 쪽으로 롱 ETF 상품군을 빼가지고 숏으로 좀 돌려놨었고요. 그리고 CME 쪽에 있는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숏배팅이 훨씬 더 늘어갔지만 그게 다 예상이 다 틀어졌죠.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좀 웃기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이 모든 강력한 상승 움직임은 파생 거래소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건 맞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총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 이거 볼 수 있죠.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실시간 방송 했었을 때보다 그냥 대충 2만 개에서 3만 개 더 늘어났습니다. 이 자금이 일시적인지 일시적이지 않는지만 한 2주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는 건 이 자금으로 트레이딩이나 뭐 레버리지나 아니면 뭐 또는 디파이를 통해서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자금이 단타물로 빠질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거를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융적인 지원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소형은행에 많이 있는 거래를 했던 VC 그리고 기타 코인 재단들에 따른 부분과 채굴회사들 등등 크립토의 모든 환경들이 이 중소형 은행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반색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금에 있는 부분이 인출이나 입금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약간의 가두리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달러로 바꿔주는, 환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중개자 애들이 다 마탱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아래로 다 막혔는데 지금에 있었던 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들어왔던 자금이 더 많아버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환전을 해서 들어왔던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기존에 있었던 개인 지갑이 들어오면서 좀 띄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좀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반면에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나쁘지 않고 나스닥도 그냥 되게 웃긴 게 같은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해시레이트를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양호한 편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알트 부분이 생각보다는 약세이고 편중돼서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여전히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비트코인 무거운 거 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죠. 근데 여전히 돌고 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던 자금에서 잠깐 올라왔고, 그래서 일단 이 자금은 들어온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들어오는 거 지금 제 녹화 찍고 있는 시점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은 남긴 했어요. 비트코인에 약 400일 정도 반감기가 나와져 있는데 해당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이걸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반감기 때마다 대략 대충 한 7개월 전 때부터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직 한 1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거지이긴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계속 바닥 다지기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는 게, 자, 채굴회사들은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면 좀 더 많이 던지긴 합니다. 고정비를 미리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아마 좀 많이 던지겠지만 채굴회사들이 붕괴, 우리가 우려했던 그 연쇄 도산, 이거는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체력은 조금 더 버텨줬고, 이렇게 좀 더 버텨준다라고 하면 시간만 조지면 어차피 이 사이클 곡선에 반감기 사이클 곡선마다 이렇게 곡선마다 시간만 이렇게 조지면 올라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오차 범위가 거의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또 이렇게도 또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인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는 거 아니냐, 댓글을 또 보게 되면 야, 그 뭔 소리냐, 은행들 1200조 원 지원해준다라고 해서 은행주 폭등했고 비트코인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립토에 있는 사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느냐, 아예 크립토를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또 어떻게 볼 거냐,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매우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안전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정리를 할게. L을 조지니까 BUSD를 조지니까 안 되겠다, 이 단일 마켓 여기 포기하고 나머지 애들이 이쪽에 이쪽에 유동성하고 유동성을 넣어줘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번 은행 사태가 나왔을 때는 자금이 좀 많이 단일적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쪽하고 테더랑. 근데 유독 더 이쪽으로 더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개인 지갑에서 들어왔던 게 이제 여기가 좀 저점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디파이나 뭐 나머지 쪽을 좀 해볼까, 이런 애들도 저번 실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들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투자 스타일과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움직여서 지금에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의 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환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실버게트, 시그니처 이런 애들이 SAEN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카지노에서 환전 거쳐서 칩하고 달러를 교환을 해줬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남아져 있던 자금이 여기 있는 스텝을 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갔으니 이쪽에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만 또 조정 시기 때마다 우리는 또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는 뭐 요런 콩고물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크게 먹으려고 지금 최대한 조정이 올라갈 때는 안 사고,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사는 전략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는 때도 없고 하나씩 내려가는 때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지갑에서도 전략적으로 알트코인을 만약에 할 거라고 하면 지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디파이에 있는 혁신적 변화가 일단은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 공격의 대상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려고 업데이트를 겁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이더의 프로토콜이 조금 더 건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모델링도 같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 기반을 믿고 이더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더 기반에 있는 디파이 쪽에서 뭐가 조금 더 대세가 되고 어느 쪽에서 되게 환경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확장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쪽과 그쪽에 또 얽혀져 있는 알트코인들을 유심하게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